자, 오늘은 교재 98쪽에 펴시고, 자,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용어에 관한 거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예, 그게 펴시고, 자,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것이 어떻게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 들어갑시다. 자, 전주에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을 배웠어요. 부동산 공법이다 하는 것은 첫째, 주체가 이런 공법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입니다. 국가기관 중에 행정기관. 그래서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행정기관이다 하죠. 국가에 해당되는 것은 대통령도 있고 뭐 총리도 있고 각부 장관도 있죠. 지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시도지사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있죠. 예, 이런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부동산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그 토지 등에 대해서 그 이용을 규제를 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이용을 규제를 한다 할 때 이 이용이라는 것은 자, 개발시켜서 이용하도록, 보전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겁니다. 부동산 공법은 행정기관인 국가자체가 토지 등을 개발시켜서 이용하도록, 보전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러면 행정기관인 국가자체가 전국에 있는 토지 등을 이용을 규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제도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토지 이용 계획 제도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1960년대 후반경에 국토개발을 위해서 이제 토지용 계획 제도를 도입해서 현대적인 토지용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첫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자,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요. 그래서 국가 전반에 대해서 개발과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뭐 국가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지역을 묶어서 개발과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때 쓰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고, 자,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방향을 정해줄 때 쓰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이런 세 가지 계획을 통해서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할 건지 미리 방향을 정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방향 제시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이 만들어져요. 자, 실행이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방향 제시 계획에서 개발이나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계획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계획이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자, 위에서 방향 제시에서 제시해준 대로 개발이나 보존을 실행해 들어갑니다. 자, 이런 토지용 계획 제도를 통해서 전국 토에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할지 미리 계획으로 국민에게 알려줍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관계로 좀 더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외에 하나 더 도입한 제도가 토지 용도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자, 용도 제도다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뭘 정한다는 뜻이에요.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게끔 건축하게 함으로써 자, 좀 더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도입한 제도인데, 자, 우리 주위에 이걸 흔히 봅니다. 자, 여기 학원 주변에는 상가들만 돼가 있죠. 여러분 살고 계시는 주택 있는 곳은 주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은 또 공장 위주로만 돼가 있죠. 이와 같이 용도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좀 더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제도가 있죠.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와 용도 지구라는 제도와 용도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합니다. 자, 이런 토지용계획제도와 용도제도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에 어디를 개발할지 보존할지를 미리 국가자체 다 정했죠. 자, 그러면은 보존용 토지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개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보존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 정해졌다면 뭘 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토지용 계획제도와 용도제도 중심으로 배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자,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크게 개발할 때는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써두고 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자,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 용어와 내용에 있어서 1번 광역도시계획, 2번 도시군계획, 3번 도시군기본계획, 4번 도시군관리계획이라 되어 있죠. 전부 다요. 여기에 토지용 계획제도에 관한 거예요. 이거부터 제일 먼저 배웁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자, 옆 페이지 가면 용도, 5번이 용도 지역이죠. 자, 그리고 교재를 넘겨서 103조에 보면은 용도 지구. 그 다음에 105쪽에 용도 구역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이 공법에서 제일 먼저 계획제도를 배우고, 용도제도를 배우고, 이렇게 순서대로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용어를 배울 때 여러분 이 용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떨 때 사용하느냐, 그것부터 먼저 알면 빨리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지정된 주체입니다. 광역계획권의, 그게 주체고, 광역계획권의. 자, 광역계획권 주체서요. 네, 자, 광역계획권인 상호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장기발전 다음에 줄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자, 이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 제시 계획이에요. 자, 이 광역계획권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두 개 이상의 자,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우리나라는 단일한 행정구역 종류가 6가지예요. 네. 자,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일한 행정구역을 나열할 때.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시나 특도까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단일한 행정구역이고, 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도가 있죠, 도. 도 대신에는 도는 시군 복합체이기 때문에 단일한 행정구역을 나열할 때 도 자리는 대신 뭐가 나열한다? 시군이 들어옵니다, 시군. 자, 그럼 두 개 이상의 특광, 취득도 시군적이다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일한 행정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 걸친 지역에다가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걸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 목적.
자, 광역시설. 자,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고속도로나 철도 같이 여러 지역을 걸쳐 있는 자, 기반시설을 뭐라 부른다? 광역시설이라 합니다. 자, 우리가 공항이나 항만 같이 여러 시군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광역시설인데, 이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광역계획군입니다. 정비가 무슨 말이에요? 정비. 자, 정비라는 것은 낡은 시설을 새 것으로 바꾼다든지 또 낡은 시설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뭐라 부른다? 정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말이에요. 고속도로나 자, 공항 같은 여러 지역을 2개 이상 행정지역에 걸친 지역에 있는 이런 광역시설, 또 2개 이상 행정구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광역시설, 이런 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또 새로운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뭐다? 광역계획군이에요. 그럼 이 광역계획군에 이런 광역시설이 새로 들어오면은 이 지역이 발전이 되겠죠. 그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 자, 그럼 우리나라에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개발된 곳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응? 천지죠. 자,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철도 다 이거고, 공항, 항만 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광역시설을 자,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광역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정비되게 되면은 그 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정해줄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가지고 최근에 개발된 곳을 하나 예를 들면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서해안이 있고 여기에 인천광역시가 있죠. 자, 옆에는 서울 특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은 경기도의 시군지역이죠. 시군지역이야. 이래 돼 있다. 예. 자, 인천에 있는 이 앞바다에 있는 영종도라는 섬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공항이 들어갑니다. 뭐 섬에다가 공항을 넣으면은 뭐 되지, 뭐 이게 광역도시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죠. 자, 공항만 들어가면 됩니까? 안 돼요. 자, 인천에서 공항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망이 있어야 됩니까? 자, 서울특별시에서 들어오는 도로망이 있어야 되죠. 경기 북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도로망이 있어야 되고, 또 자, 한강 이남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도로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 또 KTX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래서 K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의 평창 지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서도 바로 연결되어 있죠. KTX 들어가야 되고. 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공항 주변에 각종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산업단지나 물류단지가 여기에 형성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산업단지나 물류단지가 큰 공항 주변에 있어야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광역시설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이적 일대가 이렇게 개발이 되죠. 그 개발 범위를 보니까 자,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자, 경기도에 있는 각종 시군지역이 같이 개발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이런 걸친 지역에 광역시설이라는 공항을 넣기 위해서
자, 이적 일대가 개발되니까 이런 2개 이상 행정 걸쳐서 이 지역을 광역계획으로 어떻습니까? 지정하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인천국제공항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광역도시. 그래서 이 인천국제공항은 어느 대통령이 만들자고 했습니까? 어느 대통령 시절에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방향 제시인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했을까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입니다. 그때 1980년대 초반이죠. 예. 자, 그때 발표를 해서 이 인천국제공항이 완공이 언제 되느냐? 1999년도에 완공됩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이때 1단계가 완공됐죠. 지금 2단계까지 돼가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크고 잘된 공항을 1999년도에 15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이 계획을 발표한 이래 약 한 5, 6년 만에 완공이 되죠. 예. 상당히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이 만들어지고 뭐 크기는 세계 공항에서 제일 큰 공항은 아닙니다. 세계 공항 중에서 약 10위권 정도에 들어가는 공항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 10년 동안에 이때 공항이 만들어지고 세계 1등 공항을 계속 유지합니다. 왜냐? 가장 이용객들이 편한 공항으로 1등이에요. 10년 동안. 자, 그래서 이 공항이 만들어지니까 제일 배가 아픈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이 깜짝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네. 왜냐? 중국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참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 시대 때부터 중국의 속국, 변방의 속국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 중국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럼 저거는 뭐 대단하냐? 대국이냐? 대국이 아니죠. 예. 저는 중국을 25년,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에 갔어요. 예. 중국을 가보니까 그때 가서 느끼고 한 몇 차례 갔다 왔는데 참 미개하고 후지다 하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예. 그럼 뭐 중국에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시면 화장실을 가면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좀 이상한 나라예요. 앉아 있으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딱 얼굴은 다 보죠. 서로 용선으로 다 봅니다. 예. 예, 그 구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 내리면 위에서 내려야 순서대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요. 예. 예, 그리고 그런 거 그 화장실 이용하면서 돈 내래 또. 아시습니까? 2각 달러 해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막 100위안짜리 줬더니 잔돈이 없어 못 바꿔가지고 그냥 100위안 다시 받고 놔버렸네. 예. 그만큼 중국이 아직은 우리가 볼 때는 대국이다라고 보기에는 아닙니다. 예.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발전 정도로 볼 때는 한국보다 훨씬 어떻습니까? 처져 있죠. 예.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하들짝 놀래가지고 베이징에 그 올림픽 했죠. 얼마 전에. 그때 공항을 크게 만들었어요. 예. 우리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예. 자, 이럴 때 인천국제공항 같은 큰 광역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지역을 걸쳐서 이렇게 개발이 될 때 쓰는 방향제시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전국의 고속도로나 철도를 날 때도 이 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 또 우리 영남권 신공항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오늘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다는데, 자, 그래서 영남권 신공항은 첫째 김해공항을 확장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돌대가리가 만든 거죠, 한마디로. 예.
아무 공항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그냥 정치적인 야욕만 가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예. 김해공항을 확장을 해가 국제공항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첫째는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민간공항 아니에요. 군사공항 일부를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해공항이 확장이 되어 국제공항이 되려면은 24시간 비행기가 이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소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죠. 예. 자, 그 다음 또 문제는 확장을 하면 어떻게 확장할 거냐. 적어도 국제공항이 되려면은 우리 지금 현재 여객기 중에 제일 큰 여객기가 A380이에요. 예. 이 비행기가 이착륙하려면은 활주로 길이가 4km 나야 됩니다. 4km. 그 큰 비행기가 쇳덩어리가 차고 올라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달려야 되죠.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김해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8km밖에 안 됩니다. 그럼 4km로 확대했을 때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김해시항까지 들어가요, 공항이. 그리고 김해시 주변에 있는 산 7개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자, 그럼 김해시 시민들은 삽니까, 못 삽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예. 그걸 뭘 이걸 확장을 하자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예.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늘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이거 확장 문제로 굳혔다 이러면 이 나라는 막 끝이요. 예. 정말로 이 나라는 전부 다 돌대가리밖에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전문가 아닌 제가 볼 때도 이건 아니다. 예. 여름 볼 때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쪽에서 또다시 뭐 들고 나옵니까? 가덕도 들고. 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신공항을 하기 위해서 가덕도 이야기를 했죠. 예. 자, 그래서 가덕도를 국제공항으로 만드는 데는 가장 큰 이점이 뭡니까? 소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니까. 주변에 민가가 없죠. 그래서 가장 여기 큰 이점인데, 자, 그래서 결국은 가덕도가 공항으로서 입지를 못 가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 도지사와 대구광역시장이 반대했기 때문에 가덕도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자, 결정적인 이유는 울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 도지사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울산광역시장 방방 떴죠. 안 된다고. 예. 그렇게 해서 가덕도가 공항이 안 돼요. 그 지금 가덕도를 다시 공항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가덕도의 가장 큰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입을 딱 다물어요.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소음 없는 24시간 국제공항이다. 제가 볼 때도 문제가 큽니다. 예. 자, 가덕도가 결정적으로 울산광역시장이나 경상도 도지사가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 빵점이라는 거예요. 자, 울산광역시에서 KTX 타고 저 인천국제공항 가는 게 빠를까요? 여기서 차를 타고 가덕도 가는 것이 빠를까요? 인천국제공항이 무려 2시간이나 빨리 갑니다. 3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가덕도로 5시간 걸려요. 예. 자, 가덕도 접근 자체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낫다? 인천이 더 낫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이 가덕도에다가 공항을 부산에서 짓는다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왜 반대하느냐?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가면 울산광역시 여러분이 가덕도 공항의 건설 비용에 약 3분의 1 가까이를 부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이 반대를 한 겁니다. 왜? 여러분 돈이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세금 내죠? 그 울산광역시에서 가덕도 설치 비용에 3분의 1 가까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는데 접근성도 안 좋은데 여기다가 하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가덕도가 울산광역시장이나 경상남도 도지사가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자. 자, 그래서 노는 게 밀항 이야기예요. 밀항은 더 돌대가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돌대가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밀항이 거론되는 거예요. 밀항은 산을 40개 없애야 됩니다. 40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20년째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 가덕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가덕도는 공항으로서 신공항으로서 결국은 승인받아 사업이 되기 힘들 거예요. 예. 장사님 그러니까 금천공항도 철도가 나기 전까지는 없었잖아요. 예? 가덕도에도 철도를 넣으면 철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철도가. 그래서 가덕도에다가 공항을 넣으려면은 접근성을 좋게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철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차가 갈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일본에 가면은 가덕도에 공항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도로를 복층 구조로 해야 돼요. 복층 구조.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은 일본 오사카의 공항은 간사이 국제공항이다 해가지고 오사카에서 한참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런데 거기서 내려서 차로 오사카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 내에 들어갑니다. 왜? 도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는 복층 구조 도로로 되어 있어요. 1층은 그 지역에 이용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2층 위에 올라가 보면 신호대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요. 무조건. 그래서 공항에서 오사카 시내까지 1시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가려면은 울산광역시나 밀양시나 주변 경상남도 지역에서 가덕도에 들어가는 도로는 전부 다 무슨 구조로 해야 된다? 복층 구조로 해야 돼요. 그래서 2층에 올리면 공항까지 신호 한 번 받지 않고 계속 달려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접근성이 보장이 안 되죠. 자,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많이 듭니까?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접근성에 대한 재고 없이 무조건 소음 문제만 들고 이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가려면은 저도 울산광역시에서는 가덕도 안에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야 된다? 1시간 안에 가야 돼요. 1시간 안에. 그래야 인천국제공항보다 경쟁력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 하면은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가면 무슨 계획 만들겠습니까? 예, 강력도시에 만들어서 자, 그 부산뿐만 아니라 주변의 창원 지역이나 김해 지역이나 각 여기 울산까지 다 도로나 이런 것이 개발이 다 돼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강력도시 계획. 그래서 강력도시는 우리가 이런 광역시설 같은 걸 넣기 위해서 부기상 행정을 걸쳐서 개발이 필요할 때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 계획이다. 자, 그래서 공항 같은 거, 뭐 고속도로 같은 거 날 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응? 자, 이번에 도시군 계획 봅시다.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줄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자, 그게 줄치고 관할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즉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우리 앞에 강력도시에는 2개 이상 행정구역 거친 곳에 수립하죠. 이거는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만 수립합니다. 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 2가지 계획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앞에서 실행 계획을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 단일한 행정구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봅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적 공간 구조와 다음에 줄칩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그렇게 줄치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단일한 행정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장기 발전에 관한 이것도 방향 제시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합 계획이다. 세 번째,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 관리계획의 수립에 뭐가 된다? 자, 지침이 되는 계획을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자, 이 지역이 어느 시지역이에요. 시행정구역입니다. 자, 여기 산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이 도시에 뭐 도심도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곳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산 같은 데는 뭐 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됩니다. 자, 특별시나 광시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나 시군적, 즉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건지 기본적으로 개발할 곳, 보존할 곳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다 보니까 자, 이 종합계획 성질을 가진다는 뜻은 자, 이 도시에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할 건지 방향을 정하고 단일한 행정구역에는 다 기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다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 속에는 이 도시의 장기 발전에 필요한 구상이 들어가고 이 우리 도시는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울산 광역시는 어떤 도시로 발전시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중추공업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구상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구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별 자, 방향 제시 계획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도시에 필요한 장기 발전에 필요한 모든 분야별 방향 제시 계획이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부른다? 종합계획이라 합니다. 왜 그러면 기본계획에다 이런 종합계획 성질이 들어가느냐? 자, 보세요. 앞에 광역도시계획은 어느 도시 간에 늘 수립하는 계획일까요? 이거는 아니죠. 광역시설 같은 걸 넣을 때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광역시설이 들어갈 때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에 특별시든 광역시든 특시든 특도든 시군적에 기본적으로 다 수립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모든 시군까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일한 행정구역에 기본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장기발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다 넣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은 이 도시에 있어서는 장기발전에 대한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을 우리가 보면은 이 도시 발전에 필요한 곳이 다 알고 어디를 앞으로 개발시키겠다는 내용까지 알기 때문에 주로 투기 목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울산시청에 가서 울산광역시 도시군기본계획 좀 보여주세요 하면 가라 하죠. 긴 말도 안 합니다. 가라요. 피곤하다는 뜻으로 가라요.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투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옛날에 이걸 가지고 투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그런데 저도 이제 뭐 한 20년 전에 30년 가까이 됐지만 그 이제 젊은 날에 공무원 생활 좀 했어요. 공무원 생활 좀 하다가 너무 묵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공무원 월급 많이 줍니까? 작게 줍니까? 박복이죠, 박복. 예. 요즘 국어공무원 학계가 동사무소 근무하면 얼마 줄까요? 뭐 200만 원요? 그래 안 줍니다. 기본이 180인데 이것저것 다 떼뿌리죠. 그럼 뭐 실수령액은 1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150만다가 서울에 산다 생각해 보세요.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못 사라져요. 그만큼 공무원 월급이 받고. 자,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이 자 갑자기 정년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부자가 돼 있어. 네. 옛날 공무원들은 이거 많이 봤다. 그래서 자기가 미리 사돈네 팔촌네 이름으로 땅 사두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지고 투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대통령도 이거 함부로 못 봐요. 알겠습니까? 예, 지금 철저하게 볼 수 없도록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계획은 이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 개발과 본연의 방향제시 역할도 하면서 이 도시 발전에 필요한 종합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종합계획이고, 그리고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죠. 그걸 받아 실행하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자, 이 기본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는 실행계획의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해 준 대로 관리계획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관리계획은 우리가 실행계획이다 했는데 앞에 뭐 국가계획이든 여기 있는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기본계획이든 이런 세 가지 계획에서 방향 제시를 하게 되면은 이걸 다 하나하나 실행할 때 쓰는 계획은 다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실행계획이고 기본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에서 실행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봅시다.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자, 그 다음 줄치입니다.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그게 줄치고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줄치고 입혔습니다. 실행이라고 썼어요. 실행. 개발, 정비, 보전을 실행한다 이 뜻입니다.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대한 다음의 구체적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일한 행정구역을 자 개발도 시키고 정비도 시키고 보전을 실행해서 토지용이나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후생, 안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구체적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밑에 종류가 6가지 있죠. 그걸 가지고 자 개발과 보전을 실행을 시켜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실행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자 봅시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그러면 이런 단일한 행정구역을 개발도 시키고 정비도 시키고 보전도 시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이 하나만 발표되면은 개발과 정비나 보전이 어떻게 된다? 실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직접 이제 개발, 정비, 보전이 실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6가지를 가지고 있죠. 종류 6가지.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자,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성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구역. 이건 구역으로 끝났죠. 이거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자,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자,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자, 그 다음 6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계획. 자, 이 6가지 도시공간 관리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을 실행한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발표되면 6가지가 발표되면 개발도 되고 정비도 되고 보전도 실행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안도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지역을 우리가 개발을 하자. 그리고 보존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여기도 산도 이렇게 있고. 예. 자, 그러면은 이 지역을 개발을 하고, 이 지역은 보존도 하고, 여기 산도 보존도 하고. 자, 방향 제시에서 제시해 주겠죠. 그럼 제시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강도 이렇게 흘러간다 합시다. 자, 이렇게 개발을 이 지역을 시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 여기 방향제시 계획에서 어떻게 개발하라고 이렇게 정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부터 어떻습니까? 들어옵니다, 이게. 자, 도로망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는 자, 배가 전환할 수 있는 자, 항만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계획을 발표할까요? 저 도로와 항만 같은 걸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처럼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항만이나 기반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해요.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뭐 다리도 닦고 했다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상업지로 개발하자. 자, 여기는 주거로 개발하자. 여기도 주거로 개발하자. 여기는 공업지역으로 개발하자. 자, 이쪽도 주거로 개발하자라고 이렇게 정했다면은, 자, 이 중에 어떤 걸 발표할까요? 용도지역이라는 이거 발표해야 돼요. 용도지역에 자, 관한 도시공간을 발표되면 주거, 상업, 주거, 공업 이런 용도가 딱 정해져 버리죠. 그럼 여기 건물들이 맞게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은 뭘 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되고, 이 산도, 이런 산도 다 큰 산이죠. 이거 보존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산도 보존시켜야 되고, 자, 여기 있는 산도 보존시키는데, 자, 이런 산들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 중에서 뭐 녹지 정도로 지정해서 보존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큰 산은 더 강력하게 보존해야 되죠. 더 강력하게. 자, 그럴 때 여기 두 번째 거 개발 제한 구역이나 도시자연 공구역 같은 이런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관리 계획이 발표되면은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나 자, 그다음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강 같은 경우에는 자, 용도지에 관한 자랑경 보존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보존을 하게 됩니다. 예, 강력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들이 들어오고 기반시설을 갖춰서요.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자, 인구나 산업이 막 들어오죠. 그러면은 새로운 신도시가 필요합니까? 신도시가 필요 없습니까? 그럼 여기에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자. 그럼 어떤 계획 발표할까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공간이 발표되면은 여기 신도시가 어떻습니까? 조성되기 시작한다. 자, 여기에는 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자. 역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공간이 발표되면은 산업단지 조성되겠죠. 자, 여기에 주거지역은 세월이 지나니까 낡은 지역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지역을 재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러면 무슨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곳은 자, 여러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지죠. 이런 곳은 복합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발표하는 게 6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이 발표되면은 이런 지역들이 복합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이 도시공간관리계획이 발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디나 주거나 상업이나 이런 공업지역 같은데 발표시켜서 이 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여기에는 아파트만 들어가자 할 때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것을 지정합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제도는 필요한 몇 가지 건물만 넣어서 개발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런 식으로 자, 도시가 만들어지죠. 그럴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 전체는 뭐로 만들었다? 예, 도시군 관리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개발에 착수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만들어진 곳에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택이나 토지 가지고 있죠.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배운다? 민법 배우잖아요. 예. 자, 내가 샀고 내가 팔았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내야 되죠. 그것 때문에 뭐 배웁니까? 세법 배우잖아요. 예. 내가 아파트 하나 새로 샀다. 분양받았다. 토지 하나 샀다. 등기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뭐 배웁니까? 공시법. 중개사를 통해서 했다. 그래서 중개사법 배운다. 그래서 공법으로 조성된 곳 위에서 여러분이 각종 법률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법이 가장 무슨 법이다? 근본적인 법이에요.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법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방향 제시 계획을 통해서 자, 그리고 실행 계획인 이 6가지를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6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굉장히 중요하면 여러분 뻑하면 중요하다 하면 뭐랍니까? 이거 외워야 되겠네. 외우는 순간 떨어지죠. 예, 외우는 순간 떨어집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자, 용도, 지역, 지구 이런 말들 있죠. 이제 하나하나씩 배울 거예요. 이 말이 뭘 뜻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도시군관리계획 종류 6가지를 다 이해를 하려면은 법을 3개를 배워야 됩니다. 국토계획 및 도용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 정비법까지 배워야 되고, 이 도시군관리계획 종류 6가지와 관련해서 시험엔 24문제가 나옵니다. 60점이 나와요. 그만큼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렇게 아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99쪽에 보면 용도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용도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요까지는 두시고 요쪽은 지우시면 됩니다.